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이번 3부 64화가 공개되고 난 이후 독자분들의 반응이 뜨겁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개가 느리다, 빌드업을 위함이다, 활 구현하는 건 좀 아니다, 케렐람의 이동기를 봐서 괜찮다, 밤 기술이 난잡해진다, 영혼의 힘일 뿐이다 등등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쿠키를 구운 입장으로서 3부 64화는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밤이 영혼을 태우는 법을 쓰려고 시동을 거는 63화의 마지막에 이어 64화에 활을 구현하고 끝나버렸으니까요. 밤이 어떻게 동료들을 구하는지 우리는 너무 보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64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나오지 않았지만 전개적인 측면에서 조급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풀어갔다고는 생각합니다. 밤의 영혼의 힘을 지옥열차 이후로 처음 발휘하는 거였고, 두 번째 가시조각의 공간이동 힘과 연동해서 힘을 구현해야 하는 방법을 밤조차 알 수가 없으니 단번에 구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누구한테 소원을 비는 건지 드래곤볼도 아니고 갑자기 도와달라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이미지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미지 업체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헬람이 형이 안 보이더니 혹시 밤 안에 숨어있나요? 케렐람의 공간이동 기술을 밤이 한번 케렐람에게 겪은 적이 있었기에 그때 언급을 해줬더라면 활이란 무기가 형성된 곳에 좀 더 개연성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전개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전개 자체는 느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거장 전투를 보면 마지막 정거장 전투의 빌드업을 맡았던 스토리인 세 가지 명령편까지 합쳐 2부 309화에서 337화까지 총 29화에 걸쳐 4군단과 밤팀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현재 둥지전쟁은 3부 49화부터 64화까지 16화 정도가 진행된 상태인데요. 사실 마지막 정거장 전투랑 비교하면 스케일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마지막 정거장 전투의 적이 4군단만 존재했었다면 이번 둥지전쟁은 칼라반을 필두로 한 4군단, 라이벌릭의 신 4군단, 야스라차의 5군단, 지파장급 3명으로 대략 4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지 자체도 현재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고 1차, 2차, 3차 방벽을 뚫고 나서도 둥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 풀려야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떡밥도 정말 많고요. 그렇게 마지막 정거장 전투의 4배를 곱한 100화에서 120화로 둥지 전쟁의 분량을 만들어도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봐야 할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독자분들은 이 전쟁이 진행됨과 동시에 작가님이 풀지 않았던 앞으로 공개될 수많은 떡밥 회수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하인드 루치의 과거사 회상이 좀 분량을 많이 잡아먹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불필요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츠가 왜 희생하려 했는지, 화원팀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풀어내다 보니 케렐람이 왜 쪼렐람이 되어 평화와 공존의 성벽을 지키고 영웅들의 해방을 반대했었는지도 자아드의 등장과 함께 같이 풀어냈습니다. 작가님은 밤이 주인공이지만 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다들 아실 겁니다. 둥지전쟁은 밤만의 전쟁이 아닌 야마의 전쟁이기도 하고 퍼그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밤 중심으로 포커스가 되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해서 매번 전개 논란에 휩싸인다면 둥지전쟁은 전개에 있어 매번 논란이 들끓을 겁니다. 독자들이 밤 기술 빨리 보여줘라고 아우성쳐도 작가님이 자신의 소신대로 진행을 해야 자아드도 한 컷 더 보고 케렐람이 왜 쪼렐람이 됐는지도 이해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작가님은 긴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는 독자들도 이 둥지전쟁을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솔직히 다른 어떤 스토리들보다도 지금 현재가 매주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숨겨진 층에서 데이터 자아드와 밤이 대결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결이 성사되기 위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등 빅브리더가 어쨌는 등 클라이막스를 가기 위한 발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둥지전쟁은 거의 매주 새로운 떡밥과 정보들이 풀리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쉴 새 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 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보면 전개, 위기, 절정만 왔다 갔다 하고 전개 파트도 보통 1화 분량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계속 위기와 절정을 매주마다 분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개로 한 회차가 꾸며질 때는 아쉽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전개 다음엔 위기와 절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주일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에 세부적인 표현의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어 아쉬운 상황도 몇 있습니다. 그 점들은 제가 리뷰 영상들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튼 재밌으니 좀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요 웹툰의 다이스 아시나요? 저는 그 웹툰을 처음엔 되게 좋아했지만 안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전개 논란이 일자 다이스가 생각나 오랜만에 보러 가서 약 20화 내의 분량을 몰아쳐서 봤는데 뭐가 진전됐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개 자체도 너무 느리고 인물들의 캐릭터 붕괴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요. 아마 다이스 보다가 시네탑 보시면 항암 치료가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한화 한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직진TV 보면서 작중 진행된 내용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기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